지난 14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국내 1호죠.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네, 이제 시작되죠.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1월 말이나 내년 2월 초에 네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 K뱅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1호로서 K뱅크는 네.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네. 무점포 비대면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네. 전자적 매체인 ATM 기기나 CD 기계, 네. 그다음에 전화기나 모바일 폰, 네.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네. 2007년 애플에서 이제 그 애플 그 폰이 나오면서 네.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 결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금융에 응용한 네. 핀테크 산업이 또 활성화되면서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각국이 네. 미국이나 중국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핀테크 산업을 또 활성화해서 새로운 금융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데 우리도 자극받아서 우리 국내 금융기관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요. 예. 이 스마트폰으로 다 그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그 종전에 내년 일어나는 K뱅크하고 예. 그 종전에 하던 업무는 기존 은행들이 하던 네. 업무를 이제 채널을 다양한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금융 업무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경로라고 보면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순수하게 네. 금융 ICT 기술을 전폭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떠한 그 전문 기능이 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기존 은행하고 차별을 둔다면. 기존 은행하고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중금리 대출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대출을 상대적으로 여타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자나 이런 부분을 금융 그 어떤 금액으로 줄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 데이터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제휴업체들의 서비스로 네. 제공이 가능하고 또 자산 관리도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대출 분야면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으려면 뭘 서류를 많이 내야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제 관련 서류, 신용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예. 이 K뱅크 같은 그런 서류를 안 내도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그 저의 신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그 종전 기존 은행들은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퇴직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네. 고객이 이제 분노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되는데 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고객들의 네. 통신요금 납부 실적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카드 결제 대금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제대로 적기에 제대로 잘 상환하고 있구나, 갚아 나갈 능력이 있구나, 이와 같은 각종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빅데이터를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이런 정보를 전부 활용해서 네. 정보화해서 신용을 공급하게 되니까 네.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노하우를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실체가 가능하게 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가능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금리는 있습니다. 낮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정확하게 그 어떤 노하우죠?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 은행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결제 실적이라든지 통신요금 실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예,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높은 금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네. 각종 거래 실적을 통해서 그 고객들의 어떤 신용 그 등급을 더 세분화해서 차등화해서 네. 금리를 정확하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경쟁적인 우월한 측면이 나타나게 또 되는 거죠. 무점포고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리에서 좀 마이너스 해준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메리트가 있는 거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통상 고정비라고 하는 점포가 없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하고 네. 또 이번 신설된 은행은 이제 성과급 제도를 합니다. 네. 기존 은행들은 이제 예대 마진이 줄어도 매년 호봉이 올라가니까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적 베이스고 직원도 적고 점포도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네. 없게 되니까 그 혜택을 예금자한테는 더 높은 예금 금리를 대출자한테는 더 낮은 대출 금리를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는 더 낮은 수수료를 네. 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K뱅크나 또 지금 본인가를 신청 예정에 있는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카카오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객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되니까 상당한 고객들이 금리를 높게 해주면 그걸로 가겠죠. 네. 그러면서 고객의 이동 현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그럼 예상이 교수님, 이 됩니다. 기존 은행에서는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그렇죠. 기존 은행들도 다른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그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뱅크의 어떤 그 확산 작업을 저지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기존 은행도 이러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서 네. 기존에 이제 다양한 채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만 네. 그래도 경영 주체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어떤 경영 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네.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기업,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사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은행에 비해서는 그런 분야의 진출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제공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그럼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예. 금융산업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이 기존의 은행보다도 이런 인터넷 뱅크 같은 금융업이 더 상승할 것이고 이 기류가 바뀔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 해외에 이제 자료도 보면 네. 향후 한 4, 5년 내에 기존 그 매출 규모, 그 대출 규모에 네. 소규모 대출의 경우는 40% 이상 마켓 시어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시프트가 된다. 그렇습니까? 이동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은행들에도 이제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뭐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물론 이런 잘 정착되면 뭐 소비자들 좋고 금융산업 특히 금융산업이 발전한다는 측면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네.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면 또 무점포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 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융 자산의 총 자산에 대한 마켓 셰어를 해외 은행에 이제 비춰 보면 전체 금융 자산의 한 5% 이내고 우리나라 네. 경우에 한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네. 이들 은행들이 기존의 금융감독원의 그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좀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갖고 있나요? 인터넷 뱅 중에서?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 기존 은행들 지금은 기존의 자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뭐 구축을 하고 설비를 구축하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네. 자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 필요한 자금원이 필요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증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증자를 한 업체들을 보면 소규모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기본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한 배경에는 이것을 이제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현재는 분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리법에 이렇게 규제를 돼 있죠. 인터넷 예.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좀 예외로 하자. 그래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 전제로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야당의 반대로 네. 지금 그동안 지연되어 왔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특례법 제정으로 이거를 도입하려고 야당도 거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였는데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또 탄핵 정국으로 이게 완전 인해서 중지돼 있군요. 모든 것이 이제 중지된 상태라서 네. 참 안타깝게 생각이 그리고 대기업이 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예. 우려 상황인 금융자본까지도 지배한다. 이런 문제점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하자. 한해서만.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규모가 네. 소규모
개인 대출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네. 기업 대출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대기업 집중, 경제력 집중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네. 우리가 이제 또 제한도 규제를 되어 하고 있기 관련 때문에 법을 특화시킬 때 그런 제어 장치를 부분은, 만들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용 실상을 제대로 들어보면 그런 우려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예. 이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걱정되는데 예. 그건 뭐 제어 장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뭐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는 기존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은행들이 적용받는 모든 보안,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네. 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아니 전혀, 동의서를 받아도 예. 유출되면 안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유출은 지금 이제 물론 작년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출 네. 사건으로 인해서 글쎄 말이에요. 유출 기간에 불안하잖아요, 좀. 엄격한 그 징벌 조치를 이제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회사의 굉장히 평판에 그렇겠네요.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많은 보안 관련 네. 경력자를 채용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문정진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